안녕하십니까? 코인 뉴스 코리아입니다. 미국에서 추진 중인 이 법안 하나가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 거래소, 기관 자금까지 가상자산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클래러티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누가 감독할지, 거래소는 어떤 원칙 아래 운영될지,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기관 자금은 어떤 틀 안에서 들어올 수 있을지까지 전체 룰을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를 15대 9초 당적 표결로 통과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7월 4일 전후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상원 본회의와 추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클래러티 법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이슈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7월 실제 통과가 이뤄진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논의가 등장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디지털 자산을 두고도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SEC는 일부 토큰을 증권으로 보고 기존 금융규칙을 적용하려 했고, CFTC는 상품 성격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거래소도, 프로젝트도, 투자자도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기술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룰의 부재가 성장을 가로막아온 셈입니다. 클래러티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나누는 데 있습니다. 증권 성격 자산은 SEC, 상품 성격 자산은 CFTC. 이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래소, 브로커, 발행자 등록 요건과 운영 원칙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색지대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영향이 예상되는 영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틀이 명확해진다면 사업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은 훨씬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통 금융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트레이드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파일럿 형태로 시작했고, 향후 860만 명 규모의 이트레이드 고객에게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역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통과가 이뤄진다면 기존 크립토 거래소엔 안정성이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월가와의 본격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와 알트코인입니다.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볼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건 가격 변동보다 사후 리스크였습니다. 토큰을 발행해도 나중에 SEC가 이건 증권이었다고 판단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의는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이 분명해지면 오히려 일부 자산은 더 엄격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파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논의는 디파이 역시 완전한 예외 영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탈중앙화됐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방향입니다. 즉, 디파이 역시 구조에 따라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이 논의가 실제 법으로 이어진다면 돈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자금부터 보겠습니다. 기관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판단 근거가 흐리면 자금을 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룰이 분명해진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4명 중 1명에서 3명 중 1명가량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산업은 주변부가 아니라 제도권이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로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ETF 이후 다음 단계 기관 참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상대적으로 제도권 인식이 강한 자산입니다. 현물 ETF까지 승인된 만큼 직접적인 규제 리스크는 알트코인보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거래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면 영향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안정성, 기관 접근성, 신뢰도 개선이 이어진다면 심리적으로 긍정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 유동성, 거시경제 변수는 여전히 따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파급 효과입니다. 미국이 먼저 디지털 자산 룰북을 정리하면 다른 국가들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국내 제도 정비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입니다. 미국이 먼저 방향을 정한다면 국내 정책론이 역시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클래러티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감독 체계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입니다. SEC와 CFTC의 경계를 구분하고 거래소와 프로젝트 운영 원칙을 명확하게 만들며 회색지대였던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방향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7월 실제 통과가 이뤄진다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거래소 경쟁 구도, 기관 자금, 글로벌 정책 방향까지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7월 미국 의회의 결정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인 뉴스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